지금 우리 학교는 2009년 5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네이버에서 연재한 웹툰으로 평범한 학교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그 속에 고립된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담은 작품입니다. 평범한 학교에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학생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이야기가 시작되고, 아직 성장이 덜 된 학생들이 좀비와 싸우는 도중 타인을 구하는 이타심, 자신만 살기 위해 행동하는 이기심, 선악의 경계가 모호한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반 좀비와 다른 특수한 존재의 등장과 그로테스크한 연출을 사실적으로 보여줘 완성도가 높은 작품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실사와 시리즈로 방영, 각각 다른 엔딩을 보여주니 비교하며 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좀비딸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에 완결된 작품으로 좀비가 되어버린 딸을 아버지가 키우며 지키는 개그 일상 좀비물입니다. 다른 좀비물과 다르게 좀비물 사태를 해결하고 평범한 일상을 다루어 무겁지 않고 가벼우며, 좀비가 된 딸을 야생동물을 훈련시키듯 훈련시켜 학교를 보내고 친구들과 놀게 하는 등 말이 안 되지만 그 모습을 코믹하고 따뜻하게 표현하니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좀비물이라는 장르 특성상 무겁고 슬픈 내용이 나오지만 그 내용이 억지로 다가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드니 작품을 만든 작가의 역량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려 고양이 김애영과 그의 친구들이 사람 같은 행동을 하여 작품의 재미가 몇 배 더 오르니 색다른 좀비물 명작입니다. 데드라이프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연재한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로 좀비가 창궐한 지 3주 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좀비가 된 주인공이 이성을 가진 상태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초반에 이성보다 좀비의 본능이 강하여 어떻게든 이겨내며 손짓 발짓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며 인간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은 것이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이 전부 좀비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좀비가 아닌 인간 그 이상의 존재로 진화한 주인공의 성장 모습이 재미를 주었지만, 시즌1의 재미를 시즌2 결말까지 가져가지 못하여 다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꽤 길게 재미를 주니 시간 날 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비를 위한 나라는 없다.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네이버에서 연재한 작품으로 좀비가 된 세계에 백신이 개발, 다시 인간이 된 좀비들이 좀비였던 기억을 품고 생활하는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좀비로 살았던 시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다시 인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원망할 수 없는 좀비의 피해자들, 그리고 치료해도 다시 인간이 될 수 없어 좀비로 남아있는 존재 등등 여러 이야기가 섞여 있지만 단순한 그림체로 심플하게 표현하였으며 보는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흡입력 있는 이야기 전개, 좀비물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꼭 봐야 할 명작 좀비 웹툰입니다. 언데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연재한 좀비물 웹툰으로 평범한 학생인 유대안이 특정 조건을 맞추면 좀비의 힘을 얻어 좀비와 싸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좀비물과 다르게 자신이 원하는 순간에 좀비의 힘을 사용할 수 있고, 학생이지만 우리가 아는 국영수가 아닌 무기술, 발기술, 원거리 기술 등 좀비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는 색다른 좀비물입니다. 내용이 길어질수록 떡밥 횟수가 안 된 종영으로 아쉬움이 남지만 나름 재미있는 좀비물입니다. 평행도시 2019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시즌3까지 연재한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로 평화로운 세상에 사는 주인공 최민현, 송장이 가득한 평행세계에서 온 최민현의 도플갱어 D, 두 사람 간의 사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비, 도플갱어, 평행세계, 차원이동 여러 소재가 뒤섞여 어지러울 수 있지만 주인공의 역동적인 파쿠르 액션으로 긴박함을 더하고, 얼굴은 같지만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두 인물 간의 괴리감을 보여줘 공포심을 더해주는 작품입니다. 서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함이 피부로 느껴지니 꼭 찾아보길 바랍니다. 데드데이즈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네이버에서 연재한 좀비물 웹툰으로 좀비를 자세하게 관찰한 관찰일지, 사람끼리 주고받는 자세한 심리 묘사, 긴박한 스토리에 잘 어울리는 현실적인 작화로 좀비물의 재미를 끌어올린 작품입니다.
본편까지 순수한 좀비물로 몰입감을 주었으며 외전 제로편에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비밀 결사의 계획이라는 설정이 등장, 권력으로 인한 언론 장악과 통제, 거짓된 진실, 세상의 어두운 면을 말해주고 있어 다시 찾아볼만한 완결 웹툰 좀비물입니다. 위아더 좀비 21년 6월부터 23년 9월까지 연재한 좀비 일상물로 좀비 사태가 발생한 초대형 쇼핑몰 서울타워에 갇힌 주인공 김인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비물 특유의 생존극이 아닌 쾌적한 환경, 부유한 생활을 즐기는 등 없이 사는 사람들이 편안한 생활을 보여주어 좀비물과 안 어울리는 일상 힐링물을 보여줍니다. 네이버 웹툰 2020 지상 최대 공모전 1기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재미를 보장받은 작품이기에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조각 21년 2월부터 22년 4월까지 연재한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로 미완성된 백신을 맞고 인간의 의식이 되돌아온 좀비 치유자들의 살아남기 위한 생존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초에 감염이 된 주인공이 부패된 신체로 살아남으려는 모습과 감염 안 된 사람의 장기를 자기 몸에 이식하여 살려는 치유자들의 추악함을 다루고 있어 보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게 합니다. 좀비물의 그로테스크함과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느끼고 싶다면 찾아보면 좋을 작품입니다. 사람 냄새 27년 9월에 코미코에서 연재하다 완결 후 네이버에서 서비스 중인 작품으로 좀비물에 나오는 흔한 클리셰를 가진 작품이지만 작가만이 가진 특유의 그림체로 고어함과 그로테스크함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고시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인간의 본성을 디테일하게 다루니 작가의 스토리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명작 유쾌한 왕따를 만든 김승용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이기에 그의 팬이라면 꼭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